대통령 박근혜를 어마어마한 뇌물 피의자로 낙인 찍은 특검. 이 특검의 수사 결과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 중에서 보수 색채가 가장 짙은 인물로 알려진 안창호 재판관. 이 사람의 형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또한 보수 색채가 뚜렷하고 박근혜가 추천한 서기석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표와 경남고 동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어제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일이 언제인지 공지되지 않아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선고 직전에 일정을 통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사찰하지는 않지만 정보 수집은 했다. 국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은 테러 활동에만 허용됩니다. 헌재가 테러 집단인가요? 물론 박근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북한 핵, 또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방어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북핵은 구실일 뿐이지요. 아울러 사드 배치로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열받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지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말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도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긴급하게 추가한 소식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이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3개 방송사 중 1개 방송사가 재승인 합격 기준에 미달했는데요. 그 종편이 바로 TV조선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평가 점수 1000점 중에서 650점에 미달하거나 공정성과 공적 책무 등 핵심 항목에서 50% 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 탈락됩니다. 심사는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외한 학계, 법조계 등 12명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책정한 점수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 재승인 심사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여당 추천위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TV조선이 문을 닫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재승인 평가 기준에 따르면 650점 미달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지만 재승인 기간 단축을 포함한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편과 미디어랩, 외주 제작사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고 언론 탄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이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쇄된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규정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관련 자료가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소추위원과 박근혜 측 대리인이 특검의 수사 관련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헌재 관계자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헌재는 아직 탄핵 심판 선고일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헌재 안팎에서는 내일이나 모레 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 월요일 이 가운데 탄핵 심판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매일경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명 중에 2명이 관심입니다.
우선 안창호 재판관,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보수 색채가 뚜렷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재판관 형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지역 균형 발전 분과 위원장으로 활약 중이라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가 임명한 서기석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표와 경남고 동문입니다. 이 같은 보도를 하는 매일경제의 의도는 이렇게 읽힙니다. 안창호, 서기석, 너희 둘 문재인과 가깝다고 문재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면 재미없어. 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선고 직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점차 거세지는 것을 고려한다는 분석인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서두른다는 인상을 피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한편 지난 7일 헌법재판관들은 평일을 1시간 만에 짧게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법리 판단을 마친 헌재가 결정일 발표만 재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자기들에게 드리워진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 의혹을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하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는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헌재와 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의 존재를 시인한 것인데, 다만 도청이나 미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내 보안정보 대상 기관은 행정부의 각 부처일 뿐 사법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불법 정보 수집을 한 셈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오는 13일에 임기를 마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의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1989년 한겨레 신문에는 그해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이선의 내정자의 독자 투고가 실렸습니다. 이선의 내정자는 사법고시 수석 합격과 출신 배경을 연결짓는 언론의 상업주의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 부모가 노점상이라는 점, 어린 시절이 고생스러웠다는 점 등을 불필요하게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의 미담 보도 행태도 지적했는데,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미담은 사회의 빈부격차 등 구조적 성격의 문제가 개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죠. 야, 너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나.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사회로 바뀐 지가 언젠데요. 이런 사회 구조를 잊고 너 개인만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된다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 구조 문제에 눈을 감게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하지만 지금도 언론은 여전히 노점상집 딸이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 7일 차은택은 구속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최순실과 마주했는데, 차은택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최순실의 행태에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한 번만이라도 본인이 주도했다고 인정한다면 이렇게까지 수치스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차은택은 미르재단의 설립과 인사,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의 지분 강탈 시도까지 모두 최순실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를 차은택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사찰하지는 않지만 정보 수집은 했다, 국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은 테러 활동에만 허용됩니다. 헌재가 테러 집단인가요? 물론 박근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